요약을 하자면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보다는 근막화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근육도 좀 더 보존이 되고 통증이 적으면서 촉감이 부드러운 형태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근막도 보존하는 형태로 해서 아예 근육을 수술 필드에서 보지 않는 형태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고, 유선 조직 뒤에 있는 두꺼운 지방층의 가장 바닥 공간에 유선 조직을 감싸고 있는 유지인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고, 장기 추적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해부학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사실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전문 의료진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슴 확대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의학적인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회에 나오는 주제들을 보게 되면 현재 의사들이 겪고 있는 가슴 확대 수술에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떤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는 구형구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형구축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구형구축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재수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었다면 구형구축보다는 보형물의 밑빠짐, 옆빠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다 스무스 보형물로 바뀌면서 구형구축률 자체가 줄어들고 너무 얇은 피막 때문에 보형물이 너무 많이 움직여지는 문제점을 직면했기 때문에 보형물의 위치 이상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들, 발표들이 많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형물 표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보형물 표면과 우리 신체 조직이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건강하고 얇은 피막이 생기고, 또 건강하고 얇은 피막이 어떻게 촉감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술 방법에 대한 부분들,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들, 관리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고, 최근에는 다시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플레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중평면이라고 하는 근육 밑에 넣는 방법과 근막화 방법, 근육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 2001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중평면 방식에서 근막화 방식으로 꽤 빠르게 전환을 했던 의사 중 한 명인데요. 실제로 수술을 할 때 충분히 연부 조직이 두껍고 근육 손상을 최소화해야 되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수술을 했을 때 근육을 보존하고 근육 위에 있는 근막화 공간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제가 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장비를 통한 검진을 통해서 수술 후 경과도 관찰해 보았을 때 근육화 이중평면을 넣었을 때는 초반에는 근육의 두께 덕분에 윗가슴이 도톰하게 잘 보호가 되지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두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형물의 주변 부위가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근육이 얇아질 거면 굳이 근육을 덮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시작해서 근막화로 많이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근막화로 수술을 했을 때 결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고 특히 근육 손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적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요즘 저는 가급적이면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두께가 충분하다면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너무 마르신 체형을 가지고 있거나 특히 요즘처럼 위고비나 마운자루를 많이 쓰는 경우에 연부 조직이 아주 얇아져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근육을 이용해서 윗가슴과 가슴코어를 덮어주어야 하지만 보형물의 티가 너무 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예쁘게 가슴이 되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이중평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근막화 수술법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근막화 수술이 좋다, 이중평면보다 우월하다, 또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유선화 수술법보다 훨씬 더 발전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 논문도 있는 반면에 근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너무 얇고 어떤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근막화로는 수술이 어렵다 라는 반박 논문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수술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근막 밑에 보형물을 위치시킨다 하더라도 부위에 따라서는 너무 얇아서 근막이 덮이지 않는 공간도 있고, 실제로 너무 얇고 너무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근막이 어느 정도 손상되거나 온전히 덮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을 한 결과는 근육화 이중평면보다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막하로 수술을 하였고, 재수술을 할 때는 근막하로 수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막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근막 위쪽 공간에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근막 위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부형구축이 발생하지 않고 촉감도 좋으면서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른 경우를 많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근막도 보존하는 형태로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막이라는 이름도 어렵고 분명히 어딘가 위에 넣었는데 근막하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해부학적인 부분을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육 밑에 넣는지 근육 위에 넣는지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고, 수술 후에 초음파를 볼 때도 근육의 위치, 근막의 위치, 피막의 유무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환자분들에게 경과를 설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학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은 근막하로 수술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근막 위쪽 공간에 넣었을 때 조금 더 수술이 편안하고 출혈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꽤 오랜 기간에 이 수술법을 사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결과로서도 부형구축이 발생하거나 심하게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증상 없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었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거시적으로 큰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는 대부분의 이런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디테일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심 있게 하나하나 레이어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근육 위인지 근육 아래인지 이 두 가지만 중요했었는데요. 그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과 유선 조직을 감싸고 있는 해부학 구조를 최근 들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실제로 얼굴 수술을 하거나 눈 수술을 할 때는 아주 얇고 세밀한 해부학적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다 활용하면서 수술하는 수술법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경우에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가슴의 전체적인 형태, 들어가게 되는 보형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아주 얇은 이런 막 구조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발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논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근육 위는 근막으로 덮여 있고 그 윗 공간은 유선 조직과 분리를 할 수 있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이름은 DPLP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름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슴 근육 앞에는 유선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선 조직이 그대로 홀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구조는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이 항상 모든 부분에 거의 다 있는데요. 유선 조직도 유선 조직을 앞, 뒤로 감싸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고, 피부와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 사이에도 별도의 지방층이 존재합니다. 우선 피부와 가장 가까운 지방층은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쫀쫀하고 탄성을 높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하고 지방층 자체가 너무 흐물흐물하면 피부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부층에 있는 구조물과 피부를 감싸고 있는 지방층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은 지방층의 로뷸 자체도 크기가 크고 조직 자체가 약간은 부드럽고 성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지방층들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고, 만약에 이런 지방층이 얇거나 너무 마른 체형이라면 이 지방층에 다른 부위의 지방을 뽑아서 이식하는 지방 이식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지방층을 보충할 때는 단단한 유선 조직에 지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유선 조직을 감싸고 있는 성긴 지방층에 다른 부위의 지방을 이식하는 형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착이 잘 되면 촉감도 부드럽고 정말로 자기 가슴처럼 수술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근막하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근육의 손상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막하로 수술을 할 때도 최소 24시간은 팔을 가급적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흉근이 움직이게 되면 대흉근의 자극을 받은 부위가 다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근육을 감싸는 근막조차도 보존하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앞에 있는 근막을 보존하고 지방, 조직 안쪽 가장 깊은 층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유선 조직 밑에 있는 두꺼운 지방층의 가장 바닥 부분에 보형물을 넣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할 때의 장점은 근막하로 수술할 때보다 출혈이 훨씬 더 적고 아예 근육 자체를 수술 시야에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통증도 근육하 이중평면보다 근막하 수술이 훨씬 더 적지만 근막하 수술보다 더 통증이 적은 게 근막 위에 유선 조직 밑에 있는 깊은 지방층 아래층에 넣는 형태로 수술을 했을 때 훨씬 더 통증이 적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층은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보형물로 충분히 지지구조가 될 수 있을 만큼 박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슴의 윤곽과 가슴 근육의 방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막을 모두 보존하고 그 위쪽에 있는 지방층 공간에 보형물을 넣는 형태로 수술을 하면 이런 근육의 방향과 무관하게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슴 모양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면 보형물 주변을 감싸고 있을 수 있는 유선 조직을 감싸고 있는 유지인대를 보존함으로써 보형물이 옆빠짐이 생기거나 밑빠짐이 생기지 않게 수술하는 형태로 그렇게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면서 해부학적인 공부, 이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알게 된 부분은 보형물을 감쌀 수 있는 유지인대는 유선 조직을 감쌀 수 있는 유지인대와 가장 비슷하게 했을 때 가슴 보형물도 가슴 모양에 맞춰서 잘 유지가 되고 그 형태도 유선 조직과 같이 가슴 모양에 가깝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근육 밑으로 들어가거나 근막을 분리하는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의 모양보다는 근육의 형태나 흉곽의 구조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존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봉합사를 통해서 지지 구조를 만들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술 방법을 근육 위, 근막 위쪽 공간에 넣기 시작하면서 유선 조직을 감싸고 있는 유지인대와 위치 그리고 방향이 비슷한 형태로 조직을 보존하면서 보형물을 넣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촉감,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수술을 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문적이고 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보다는 근막화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근육도 좀 더 보존이 되고 통증이 적으면서 촉감이 부드러운 형태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근막도 보존하는 형태로 해서 아예 근육을 수술 필드에서 보지 않는 형태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고 유선 조직 뒤에 있는 두꺼운 지방층의 가장 바닥 공간에 유선 조직을 감싸고 있는 유지인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고 장기 추적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해부학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서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좋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막 위 공간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